제가 스키야키 끈이 굉장히 짧습니다. 많이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스키야키 리뷰를 하려니까 살짝 민망하네요. 이태원에 있는 몬드리안 호텔이 스키야키가 괜찮다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예전 이름은 캐피탈 호텔인가 뭐 그랬죠. 한참 전에는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인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하남자는 그런 데 안 갑니다. 호텔 리모델링을 한 건 1, 2년 정도?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로비를 좀 캐주얼한 감각으로 했어요. 건물 외관에 비해서도 내부가 좀 더 화사합니다. 이런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은 더 비싼 호텔들도 막 엄청 클래식하게 인테리어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호텔 위치가 이태원역에서도 애매하게 떨어져 있고 번화가도 아닌 곳인데 생각보다 방문객이 많고 업장들도 손님들이 꽉꽉 들어찬 느낌입니다. 스키야키 식당이 어디 있나 싶어서 안내판을 봤는데 안 나와 있네요. 제법 불친절한 안내판입니다. 근데 그냥 호텔 로비 들어와서 왼쪽에 보시면 바로 있습니다. 식당 이름은 타카. 타카 분위기는 호텔치고는 좀 떠들썩한 편이니까 가보실 분들은 미리 고려를 하시고, 메뉴는 단일 메뉴입니다. 런치가 72,000원, 디너는 16만원이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 크죠. 2배가 넘네요. 스키야키 먹는다는 거 하나만 보고 고른 식당이라서 디너가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런치로 왔습니다. 타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음식이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데 주문해보면 너무 기대랑 다른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규동 아시죠? 일본식 소고기 덮밥. 그거 시켰는데 막 한국식 불고기 덮밥이 나온다든지, 애매한 금액을 넣으면 우울한 음식을 받아들이게 될 때가 많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아쉬우면 속상하잖아요. 비용을 더 내면 추가가 되는 메뉴가 있기는 한데 재료 수급 사정에 따라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날은 없었어요. 1인당 18,000원에 양을 얼마나 주나 싶어서 집에 와서 후기 검색을 해봤는데 재고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메뉴판에 뭐가 튀어서 좀 더럽네요. 호텔에 입점한 식당이 아니라고 해도 아쉬웠을 만한 부분인데 이런 거는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카의 스키야키는 관동식이라고 나오죠. 관동은 일본의 동쪽 지방, 그 중에서도 도쿄 주변 지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반대쪽에는 관서지방이 있고요. 이건 오사카, 교토, 뭐 그 주변 지역을 말하는데 이 두 군데가 스키야키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요. 크게 눈에 띄는 차이로만 얘기하자면 역시 국물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동 스키야키는 거의 전골처럼 끓여 먹는 고기에 가깝고, 관서 스키야키는 간을 해서 구워 먹는 불고기에 가깝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계란찜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올라간 계란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조개살은 바지락 올라가고 초록색 풀은 브로콜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비싸고 고소하고 맛있는 채소죠. 이날은 좀 풋내가 있는 편이라서 아쉬웠습니다. 계란 온도감도 좀 더 따뜻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도 찜 질감이나 고소함은 괜찮았습니다. 테이블 세팅, 음식 나오는 속도 좀 빠른 편입니다. 왼쪽 상단에는 샐러드가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는 세 종류의 회, 그 사이에는 일본식 갓절임이랑 궁채절임입니다. 갓절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거 예전에 처음 먹었을 때 갓절임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묵은지로 만든 볶음김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라면집 가시면 종종 나오는데요. 만나면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노란 건 단호박 두부. 이런 차게 나오는 두부 요리들은 미리미리 만들어 둘 수 있으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젤처럼 탱글탱글하고요. 맛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에피타이저가 다 주인공일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샐러드 안에는 완전 아기 전복, 어린이집에서도 안 받아줄 것 같은 전복이 하나 들어있고, 루꼴라가 낭낭하게 들어가고, 드레싱은 참깨 소스입니다. 가리비 관자도 한 조각, 아기 옥수수도 하나 들어있고, 아보카도도 한 조각 들어있고, 토마토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원래 전체 요리는 상큼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카의 전체 요리들은 상큼한 맛, 신맛 이런 것보다는 은은한 단맛이랑 고소한 맛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회는 마지막에 먹었어요. 흰살 2종류에 붉은살 1종류입니다. 흑점 줄전갱이랑 도미, 그리고 표면을 익힌 참치 속살, 이거는 마구로 타타키라고 하죠. 줄전갱이는 그렇게 고소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기름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원래는 꼬독한 식감과 기름 맛으로 먹던 생선인데 이날은 쫄깃에 가까운 식감으로 먹었습니다. 도미는 그래도 숙성이 좋았어요. 사실 전체 요리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 만족도는 아니었는데 도미가 맛있어서 이때부터는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튀김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가지, 문어, 보리멸, 연근 이렇게 4종류였어요. 튀김 찍는 소스는 텐다시, 텐쯔유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소스는 좀 오리지널스럽게 내면 낼수록 간이 약하고 은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한국식으로 그 엄청 달달한 튀김 소스가 땡길 때도 있기는 해요. 가지 튀김은 웬만하면 맛있죠? 그리고 여기가 문어 튀김이 상당하더라고요.
문어 깊은 맛이 씹을 때마다 쭉쭉 나오는데 튀김의 바삭한 식감이랑 문어 쫀득한 식감도 대조가 돼서 훌륭하고 문어 향도 좋고 간도 딱 좋았어요. 다음은 보리멸입니다. 보리멸이 일본어로 키스라고 합니다. 키스. 네, 저도 참 좋아. 근데 보리멸이 또 좀 별로더라고요. 이제 좀 맛있다 싶으면 뭐 하나가 별로고, 좀 별로네 싶으면 또 맛있는 거 한번 나오고, 식사 내내 밀당이 엄청납니다. 연애세포 쌩쌩한 20대 청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리멸이 산뜻함이 좀 부족하고 생선 찌린내도 좀 도드라지고 해서 아쉬웠어요. 아, 문어를 더 나중에 먹을걸. 연근은 살짝 언더쿡인데 식감을 많이 살린 튀김이었다라고 하면 수긍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맛이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는 식당에서 이런 요리가 나오면 이게 조리가 덜 된 건지 조리사가 의도를 한 건지 확신이 생기지가 않으니까요. 이제 주인공인 스키야키가 나옵니다. 고기는 툭불 한우고요. 부위는 채끝. 채끝은 등심에 비해서 고기질이 좀 더 균일한 편이라서 기름진 부위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일정한 식감으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가끔은 군데군데 와일드하게 힘줄이나 지방이 확확 섞여 있는 등심이 자극적으로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죠. 고기를 제외하면 다른 내용물들은 다 조리가 된 상태로 나오고 고기만 셀프로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나베에 들어있는 고기 말고도 2점 따로 더 있어요. 우동을 먼저 건져 먹으면 되고요. 버섯이 조금 들어가고 채소로 배추, 쑥갓, 양파, 파, 우엉 등등 들어가는데 채소들이 신선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구워서 들어간 거라서 국물에도 채소 감칠맛이 잘 우러나오고 채소 자체의 향, 맛, 식감도 딱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면은 우동이랑 실곤약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우동을 골랐어요. 잠깐 딴소리를 하자면 스키야키 고기를 구울 때 고기랑 곤약을 떨어뜨려 놓는 게 고기가 더 맛있다는 속설이 있어요. 곤약에서 칼슘인지 칼륨인지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고기에 닿으면 질겨진다. 뭐 그런 루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일본에는 곤약 협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 넓다 싶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곤약 협회. 네. 아무튼 곤약 협회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요. 안심하시고 스키야키에 곤약을 잔뜩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암튼 저는 우동을 넣음. 스키야키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계란이죠. 스키야키 집에 할 소리는 아닌데 타카가 계란이 진짜 맛있어요. 계란이 훌륭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날계란 흰자까지 맛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요. 정말 고소합니다. 계란을 딱 까보면 흰자가 흐물한 부분도 있지만 덩어리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려운 말로 농후난백이라고 불러요. 야, 또 쓸데없는 소리 시작했다. 이거 한자를 번역해서 쓰면 그냥 진한 흰자, 두꺼운 흰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이 흰자 덩어리는 클수록 좋습니다. 신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스키야키는 일본 요리다 보니까 대체로 많이 달잖아요. 계란이랑 먹으면 단맛도 좀 중화가 되고 펄펄 끓는 온도감도 좀 먹기 좋게 조절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스키야키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계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스키야키는 다 먹고 나면 죽을 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솥밥을 해서 따로 담아서 주십니다. 겉보기에는 살짝 좀 푸슬푸슬한 질감이라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다행히도 스키야키에 곁들여 먹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는 팥빙수. 팥빙수가 정말 놀라운 팥빙수였습니다. 위에 얼그레이 크림이 올라가고요. 이거는 무설탕 크림이라고 하네요. 아래는 녹차 빙수인데 팥 말고는 정말 하나도 안 달아요. 이렇게 안 단 디저트는 그냥 태어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팥도 많이 단 팥은 아닙니다. 스키야키가 워낙에 단맛이 강한 요리니까 너무 단 것만 계속 나올까봐 이런 디저트를 내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차라리 좀 신맛 있는 디저트가 나오면 어떨까 싶기도 했어요. 아무튼 당뇨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팥빙수였습니다. 스키야키는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뱀 그림에 다리 그려 넣는 것 같은 재미가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소고기에 간장, 설탕, 미림 때려 부어서 그렇게 먹는 게 약간 졸부스럽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요리죠. 갑자기 스키야키가 먹고 싶어져서 다녀오기는 했는데 이날 바깥 날씨가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확실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절은 겨울이 아닐까 싶어요. 겨울에는 관서 스타일로 한번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